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가 어딜까요? 폐쇄 사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쇄라는 관점은 지금 글로벌 사회니까 해외와의 어떤 연결에서도 폐쇄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폐쇄성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왜 폐쇄적이냐? 전체 인구 대비 해외 인구 유입률, 그러니까 이민이 되겠죠. 해외 인구 유입률이 0.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0.1%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적죠. 이게 우리가 아는 선진국, 미국 0.3% 이상, 뭐 프랑스, 캐나다 0.45% 되고, 아니죠. 캐나다는 더 높죠. 캐나다는 거의 지금 최근에 정책 보니까 거의 3% 수준까지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위스가 1%가 넘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웬만한 경제 선진국은 0.5% 넘는 수준 같아요. 일본이 0.1 아주 적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 0.1 정도입니다. 일본보다 조금 비율이 높긴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일본은 적죠. 일본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해외 인구 유입, 즉 이민에 대한 태도 좀 폐쇄적이다라는 것하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투자 이민입니다. 투자 이민이 가장 적은 나라도 한국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이민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이 결혼 이민이었습니다. 뭐 베트남, 동남아에서 많이 오셨었죠. 근데 이것도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오셨었는데 몇 해 전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급감했었죠. 우리는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실 태도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왜 왔습니까? 그들만 돈 벌려고 왔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온 거죠. 한국 사람들 예전에 뭐 독일 파독 광부, 독일 간호사로 간 경우, 그 다음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갔죠.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보고 이민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쫓아오고 간 게 아니죠. 그 나라에서도 유입된 노동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뭐 해외에서 오시는 노동자분들 고마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마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러한 노동력을 그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 중에선 야 걔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왜곡된 시선, 그들을 좀 비하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엄밀히 그들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들이 온 겁니다. 이민은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떨어지죠.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이 혼외 출생 비율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 우리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뭐 한 1%, 2% 정도? 일본도 비슷합니다. 아까 일본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외 출생횟수도 일본, 한국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출산율도 낮습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뭐 1%대 중반, 후반쯤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 상당수는 혼외 출생 비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혼외 출생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나라들 꽤 많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 결혼은 제도입니다. 제도가 아니어도 사람이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죠. 보통 유럽에서 시작된 이런 태도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북미도 다 번졌는데 태어난 아이를 사회가 키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가 양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투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렇게 낳아진 아이는 결국은 사회 위에서 기여할 거니까. 우리도 출생률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집에 아이가 있고 없고 이게 왜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 문제가 곧 한국의 경제력과 경제활동 인구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득 볼 상황인 거예요. 출생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 부모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우리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혼외 이 부분 굉장히 열악하고, 이민 굉장히 열악하고, 이민이면 엄밀히 따지면 혼혈이 될 수 있겠죠. 혼외와 혼혈,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선진국들이 먼저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왜 받아들였냐? 필요하거든요. 합리적입니다, 이게. 물론 이걸
무조건 무자르지 하자 말자 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1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태도에서 보내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결혼한 상태에서만 아이 낳아야 돼. 외국인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우리는 단일 민족. 이렇게 할 거면요. 출생에 대한 부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해외 이민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우리는 이민 가면서 왜 해외에 있는 인구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우리의 경제 문제, 인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시키는 이런 접근은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번 다 같이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고민할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 고민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서 현실적인 답들이 나와야 됩니다. 궁극에는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건 결국은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 한국의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